네, 시장의 흐름에서 효과적인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한 2년여 정도 끌어져 왔는데 여차저차해서 1단계 무역 합의에는 어느 정도 좀 다다르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을 강하게 짓눌러 왔던 악재이긴 한데 자, 이제 좀 우리 시장 활기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출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큰 짐은 이제 내려놨다라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과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번 1차 합의는 어쨌든 이제 둘이 서명을 하면서 앞으로 보니까 2차, 3차 합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괜히 또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 굳이 그래요? 너무 언론 같은 네.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는지 보면서 제가 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1월 29일 날 2607.10포인트를 찍고 거의 1년 9개월 동안 지수가 내리깔았습니다. 하락 추세가 언제 끝날 것인가 사실 여러 번 포인트에서 상단을 찍고 내려가면서 사실 네. 너무 어려운 이제 시기를 겪었는데 저희 끝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략 한 11월 정도부터 이미 시장은 기술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어쨌든 이제 하락 추세는 좀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투자를 하셔도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멱살잡이 싸움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고 여기다가 중간에 일본이 또 괜히 우리나라에 또 무역 가지고 보복을 하면서 더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고 그 사이에 브렉시트 얘기도 나왔고 북한 얘기도 나왔고 온갖 정말 일반적인 표현으로 속된 표현으로 붙일 수 있는 악재란 악재는 다 붙여가면서 예. 개인들을 털어먹고 정말 엄청나게 털리는 이런 상황이 1년 9개월. 사실 지수 하락을 제가 봤을 때 대략 20에서 한 25% 정도 지수가 내려왔는데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25%를 한 달 기간 동안에 정말 급락이죠. 이렇게 차라리 단기간 내에 급락을 시키는 게 낫지 이렇게 네. 장기간 동안 끌고 가버리게 되면은 안 지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네. 주변에도 가치 투자를 이제 표방하는 분들이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단기 투자로 이제 옮겨갔다가 또 이제 계속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황만 유지하는 정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11월 달 초부터 이제 분위기 전환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1차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뭐 앞에서 분석하고 여러 많은 데서 분석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관세가 남았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했는데 사실 네. 이 관세라는 거는 원래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관세를 때릴 수 있을 만큼의 맥시멈을 때려버린 다음에 여기서 반을 깎아줬죠. 반을 깎아주고 나머지 반이 남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보면 이 관세는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던 걸 갖다가 이제 부과를 했다가 1차 협상을 하면서 반을 깎아주면서 중국은 좀 마음을 놓았지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아직도 손해보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없었던 게 아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남은 이 관세를 사실 이 관세를 너희들한테 계속 받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걸 갖다가 2차, 3차로 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줄여줄 테니까 너희들도 줄 거 줘봐라. 이런 식으로 아마 어떤 협상의 딜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봤더니 지난주 12월 12일 날 좀 굉장히 좀 특징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그날 당시 현물 시장에서는 약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나왔었는데 선물 쪽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포인트가 좀 안 잡힌 것 선물 같아서. 옵션 동시 만기에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날 네. 봤더니 거의 우리나라 역대 일일 거래량 최고의 어떤 계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전까지 계약보다 약 5천 계약이 더 많았고요. 그때 당시 외국인이 2만 3천 계약을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제 기준상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치 수준이고 지난번 이전의 역대 최고치 수준보다 5천 계약이 더 많다라는 부분 좀 포인트 잡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제 1년하고도 거의 9개월, 10개월 기간 동안에 지수가 크게 내려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도 떠났고 뭐 가치 투자든 단기 투자든 뭐 주식 하는 개인들이든 뭐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됐는데 네. 사실 정말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비관론자들이 이런 얘기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좀 예. 웃었습니다. 정말 어디 끝까지 당신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지 보자라고 웃고 넘어갔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1차 합의 이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 항상 환율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 합의가 하고 나서요. 달러 대비해서 이제 위안화 그리고 이제 원화가 강세로 이제 급변했습니다.
이런 포인트. 사실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원달러 이제 달러 대비해서 원화와 위안화가 급변했다라는 것, 이제 강세로 급변했다는 부분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스트아시아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쪽에 매수의 가능성을 매수를 할 어떤 이제 정말 중요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 앞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어느 정도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제 기존에 들어왔었던 물량과 합쳐서 그들은 생각하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어느 정도 도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아직 넘어야 할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대표님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그렇게 좀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해주신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추세상으로 약간 좀 60일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더라도 우리 시장 앞으로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저희가 상승의 무게를 두고 전략을 좀 짜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항상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산타 랠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산타 랠리가 무조건 이제 12월 말쯤 되면 올 것이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HTS나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서 과거에 한 10년치를 보신 분들은 사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타 랠리는 사실 죄송하지만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산타 랠리는 사실상 거의 무의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2월 달의 주가 상승률보다 그 다음에 1월 달의 주가 상승률이 사실은 가장 높습니다. 매달 평균 이제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최근에 한 10년 정도를 제가 분석해 봤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1월 달의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1월 효과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월 달에 이제 그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뭐 정책적인 부분, 단순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 때문이다. 1월 달에는 뭔가 내년에 대한 예산안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 맞긴 맞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12월 달을 보통 이제 텍스 로스 셀링 데이 먼스라고요. 네. 어떤 거냐면은 세금을 이제 피해가기 위한 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제 그렇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네. 이걸 도대체 왜 올리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로 세금은 최대한 안 내면 안 낼수록 좋다라는 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가치주나 중장기 쪽으로 많이 이제 포트를 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양도세란 부분인데요. 양도세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기간이 길게 되면 그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경향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면은 12월 달쯤 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이제 수익 난 부분과 손실 난 부분을 다 같이 매도를 해버립니다. 양도세를 매길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하나당 매기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수익에 대한 부분에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에 수익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200만 원이 났다. 그리고 어디서 이제 50만 원이 났다. 그리고 같이 매도를 해버리면 150만 원 수익이기 때문에 같이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물론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25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A 종목에서 300만 원 수익이다. 근데 B 종목에서 60만 원 손실입니다. 같이 매도를 하면은 240만 원 수익이겠죠. 그런 식으로 세금을 피해가는 어떤 전략을 많이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고 1월 달에 빨리 내가 그냥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 종목을 빨리 다시 사들이기 위해서 매수하는 것들이 1월 달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1월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는 부분들 미국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22% 정도가 죄송합니다. 2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면 내가 1,000만 원 벌면은 5분의 1은 그냥 배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주면서 사실 말도 안 됩니다. 뭐 코스닥 뭐 몇 억 안 되는 거 가지고 대주주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사실 안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예 짧게 가버리든지 아니면은 정말 짧은 금액으로 여러 개 종목을 하면서 가든지 아니면 아예 길게 가버리든지 그렇게 하면서 점점 미국처럼 이제 조금 중장기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가 장기로 봤을 때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이제 정부 당국 그리고 금융 당국의 어떤 정책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요. 북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분,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불확실성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뭐 경협주도 많이 매도를 하게 되고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일단 뭐 북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대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2월 달에 종목이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월 달을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효과 때 그에 반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말 연초 가져갈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